목욕할 때가 좀 위험하다고 일본에서는 쓰러지실 분들이 많대요. 참다가 이제 못 참게 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난간이요? 됐을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레이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태국에 살고 있고 유학생 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방이 2개 있고 하나 거실에 있는 조금 원룸보다는 큰 집에 살고 있어요. 좁지는 않죠? 주무해요. 오히려 넓은 정도예요. 지금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본가에 살고 있었을 때도 있었고 자취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본가는 주택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약간 양식 주택이어서 조금 다르지만 나무 주택이 많긴 하죠. 겨울에 갔을 때 제일 느꼈던 거는 따뜻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냥 돌아가자마자 따뜻해서 일본은 온돌이 없으니까 다 에어컨으로 따뜻하게 해야 돼서 그거랑 조금 다른 느낌? 건조하지도 않고 좋았어요. 도시 쪽에 가면 진짜 높은 건물이 많고 마르싱하고 높은 건물? 그런 거 많고 일본은 이런 게 많아요. 좀 옆에 큰 거. 살고 보니까 특히 느꼈던 게 그 온돌가 있는 거랑 없는 것도 있고 화장실이랑 샤워실 같은 판에 있잖아요, 한국은. 그것도 일본은 따로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일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한국에서 그 욕조가 없는 거. 욕조가 없으니까 목욕할 수 없어서 겨울은 좀 힘들어요. 가장 차이점으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집 구조인데요. 일본은 집이 목조랑 화장실, 샤워실이랑 그런 게 따로따로 있고 한국은 같은 반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은 주택이 많아요, 한국보다. 한국은 뭐 아파트, 원룸 그런 게 많아서 그것도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택이 인기가 많아서 그러는지 뭔가 마이홈을 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주택을 바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또 도시적인 느낌을 느꼈어요, 한국이. 네. 아파트. 원룸밖에 없네요. 옛날 아파트 있었어요. 옛날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관리분이 계시니까 조금 안정한 느낌? 그런 거는 좋았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니 돼 있어서 플라스틱 가지고 가면 거기에 넣으면 다 되는 거. 혼자서 살면은 봉투에 다 넣고 자기가 분리해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큰 쓰레기통이 있어서 거기에 가져가면 되니까 그게 편리했어요. 한국은 원룸이나 주택 살면 그냥 집 앞에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조금 지역마다 여기에 내야 된다 그런 게 또 따로 있으니까 조금 집에서 멀리 가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되니까 그거는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귀찮고 그런 건 좋아요, 한국이. 일본은 건물 자체가 넓고 낮은 건물이 많은데 한국은 얇고 높은 건물이 많다고 한국에 왔을 때 딱 느꼈어요. 한국은 진짜 높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도시적인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았던 게 한국은 욕실이랑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원룸은 좁으니까 샤워하면 화장실까지 다 젖어버려서 그게 좀 힘들어요. 지금 익숙해졌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화장실을 쓰는 방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따로 있는 게 인기가 많고 가끔 같이 있는 데도 있지만 따로 있는 게 많아요. 목욕을 하면서 화장실을 봐야 되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러운 거 보면서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온돌이입니다. 한국은 온돌이 있으니까 밤에 돌아가자마자 따뜻해서 놀랐어요. 일본도 요즘은 온돌이 있는 방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혼자 사는 집에서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겨울은 진짜 추워요. 한국은 진짜 옛날부터 온돌이 있다고 했었는데 만들 수 있었던 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은 그 지진이 있으니까 없는 집이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 지진 얘기 들어봤는데 설계 할 때가 좀 힘드니까 온돌 만들기가 힘들다고 오늘 들었어요. 너무 좋았죠. 여자는 특히 그러는데 손이나 팔이 차가워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온돌을 위에 있으면 여기 팔부터 따뜻해지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일본은 코타츠가 있고 쿨러, 에어컨도 있고 근데 코타츠는 진짜 안에 들어가면 그 부분만 따뜻하니까 나올 수 없게 돼서 좀 큰일 나요. 거실에 하나만 유탄포라는 따뜻한 물을 넣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발에 하다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자요. 좀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판이 몇 개 있는 판 집에 가도 온돌 하나만 끼면 다 따뜻해지니까 어디 가도 따뜻해서 좋아요. 진짜 온돌 있으면 그거 가능하니까 신기해요. 드라마인가 유튜브인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겨울인데도 다 반팔을 입고 집에 계시니까 신기해요. 너무 진짜 겨울 아닌 것 같지 보여요. 못해요. 반팔 이렇게 입고 더 위에 입고 더 위에 입어야 되는 그런 정도예요, 일본에서.
완전 공감돼요. 그래서 반 안은 따뜻한데 에어컨이 있으니까 본도 나오면 춥고 토일에 화장실, 샤워실 가면 엄청 추우니까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망가요? 됐을 때도 있어요. 네, 겨울에는 좀 자주 있어요. 참다가 이제 못 참게 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낮에는 근데 햇빛이 안 돌아가니까 밖에보다 추울 수도 있어요. 화장실이랑 그 욕조? 목욕할 때가 좀 위험하다고 일본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사고 많다고 들었어요. 그 씻을 때 제일 많다고. 그 방 안에 있는 온도랑 씻을 때 있는 샤워실의 온도랑 엄청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쓰러지실 분들이 많대요. 그 다음은 풀옵션이에요. 한국은 특히 학교 주변 집들이나 그런 데 가면은 에어컨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가구들도 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학교 주변에 가도 그런 게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더 비싸져요, 많이 월세가. 저도 그 가구들이 있는데 한번 살아봤는데 나가사키라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도 원룸에 60만 원 정도 했어요. 태국에서도 풀옵션 원룸을 살아봤는데 그때는 3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특히 전기용품을 사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살고도 방학 때는 본가 가거나 그렇게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기도 아까우니까 이렇게 옵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증금이에요. 한국에서는 보증금이 있고 조금 큰 돈 내고 그부터 월세를 내고 큰 돈이 집을 나갈 때 다시 오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보증금이 있기는 있는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의 없어요, 보증금은. 그래서 한국은 아마 보증금 조금 더 많이 내면 월세가 사게 되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세금? 돈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조금 큰 돈은. 일본에서는 시기킨 내긴이라고 있는데 시기킨이라는 게 그 집주인한테 주고 그거를 월세를 못 냈을 때 그 집주인이 보증해주거나 나갈 때 전소하는 돈으로 쓴대요. 그리고 내긴은 집주인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돈이라고 하네요. 50만 원 정도였나? 네, 하나씩 50만 원 정도 저는 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돌아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열쇠 바꾸는 거랑 부동산한테도 돈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래서 집을 구해서 돌아갔을 때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보증금이랑 전세 제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아낄 수 있고 조금 더 큰 돈이 있으면 월세를 조금씩 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 집과 일본 집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